네, 이번 시간은 구두 닦기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두 닦기? 구두 닦기 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걸 내가 어디다 올렸지? 여기다 올렸나? 이- 그 7080인가 그게? 아닌가? 어디다 올렸지 그걸? 검색을 한번 때려볼까? 네, 70 이거구나. 응답하라 7080 오바. 검색이 나오네. 그래도 제가 데이터 자료가 많이 쌓이니까 검색을 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야 할 정도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올리긴 많이 올렸다, 진짜로. 예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시절, 얘기죠. 우리 6.25 전쟁과 해방 직후 6.25 전쟁, 그때 이제, 구두 닦기가 어디 있었냐. 구두 닦기가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양반을 저기 뭐 구두 닦기 지수를 만든 이 양반 명동의 구두 닦기 지수를 만든 명동의 구두 닦기 지수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건 6.25 해방 이후부터 6.25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제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머 어디 갔지? 우리 구두 닦기 거시기 어디 갔나? 여기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구두 닦기 근데 여기 잘 안 나왔네. 예전 진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저기 뭐 기찻길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뭐 구두 닦기 이런 거 해놓고 이제 여기 6, 70년대 이전 같은데 여기 있다. 이게 그 양반이 아니 그 양반은 아닌데 제가 구두 닦기 이걸 저기 이게 설명을 하다가 여기 옛날 그 양평에 그 용문사인가? 용문사 맞나? 용문사 가는 길에 그 7080 무슨 이게 무슨 사진 찍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거기가 보니까 옛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구두 닦기 어머 요거를 한번 이걸 한번 자 구두 닦기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 당시에 아까 이게 설명을 드는데 이 양반이 왜 구두 닦기 지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양반이 해방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 이게 아까 저기 뭐냐 미군 6.25 전쟁이 터지고 미군 기지에서 이제 저기 뭐냐 이제 옛날에 이제 저기 부산까지 밀렸잖아 이제 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미군 기지인데 부산까지 가가지고 전쟁 고아가 된 거야. 피난 가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기 이제 저기 전쟁 고아가 된 거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전쟁고아가 돼가지고 막 저기 이제 부산에 가는데 자기 같은 전쟁고아 애들이 많은 건데 같이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미군 기지 앞에서 이제 찝차 같은 거 지나가고 미군들 지나가면 미군들이 이제 저기 뭐냐 그 초콜릿 같은 거를 초콜릿이 일종의 그 전투 식량이에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저기 전투 식량으로 보는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초콜릿을 많이 이거 가지고 다녀요. 전투 식량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초콜릿도 그 앞에 가가지고 초콜릿 도 이렇게 해요. 뭐 초콜릿으로 무슨 돌을 닦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경상도 말로 초콜릿 해석을 할게요. 근데 저기 우리 저기 경기도 말로 경상도 말 도가 뭔 뜻이라면 주세요. 좀 뭐 좀 주세요. 이게 뭐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네, 초콜릿 주세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경상도 사투리로 초콜릿토 이제 왜냐면 경상도니까 거의 지역이 경상도 사투리로 초콜릿 주세요가 경상도 사투리는 초콜릿토. 그래 옛날 보면 영화 나타나면 초콜릿토 하면서 미군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근데 초콜릿토 보니까 이 양반이
저기 뭐냐 초콜릿을 안 주더래. 잘 안 주더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지. 왜냐면 그 전쟁고가 원체 많으니까 미군들이 주고는 싶은데 초콜릿이 얼마 없잖아. 그럼 그걸 갖다 나눠서 주는데 근데 누구한테 많이 주는가 보니까 이 양반이 딱 집으니까 미군이 자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초콜릿 주세요를 경상도 사투리로 초콜릿 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초콜릿도 하니까 안 주더래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초콜릿을 유난히 많이 주는 애들이 있대. 근데 그런 애들을 다 무슨 관찰하니까 얘네들은 기쁨이 초콜릿 도 이렇게 한다고. 초콜릿도 기쁨이 초콜릿도 자기는 초콜릿도만 하는데 얘네 이게 보니까 이 말을 해야 더 초콜릿을 많이 주는 거야. 미군들이 이렇게 전쟁 고아들한테 이게 자기가 이게 보니까 그거 뭐지 하니까 아 기부를 많이 해달라. 기부를 많이 하면 미 아름다워진다. 이 맞나요 이거? 맞나? 제가 한문이 짧아요. 기부를 많이 하면 아름다운다. 뭘로? 네, 초콜릿으로. 네, 초콜릿을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초콜릿을 기부를 많이 하면 아름다워져요. 이제 참고적으로 농담입니다. 그 기부를 많이 하면 참고로 농담입니다. 예, 기부미 초콜릿은 영어로 기부미 초콜릿이 초콜릿 주세요입니다. 제가 한번 아재 개그 해봤습니다. 재미가 없나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도 하니까 하니까 그 기분이 초콜릿 또 하니까 그랜들한테 많이 주더래. 전쟁고아 이게 똑같은 이게 거진데 전쟁고아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기분이 초콜릿 또 하니까 이제 자기한테도 주더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형들이 한즉 이제 이게 나이 많은 형들이 보니까 미군들이 한테 구두를 닦아주고 이게 돈을 받는 거야. 그것도 미국 돈으로. 그 당시에 미국 돈이 짱이었거든요. 한국 돈은 거의 휴지 조각이었어. 여기 그때는 한국 돈은 받질 않아. 휴지 조각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미국 돈이 짱이었어요. 미국 돈이면 이게 막 몇 배 이상씩 막 뻥튀기해서 이게 똑같은 물건을 이게 밥을 사 먹잖아요. 그럼 미국 돈을 주잖아요. 더 많이 줘 밥을. 한국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밥을 별로 안 줘. 왜냐하면 미국 돈은 그 가치가 보존이 되는데 한국 돈은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이게 떨어져. 어저께까지 100원 예를 들면 어저께까지 10원 주고 죽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나니까 100원 줘도 죽 한 그릇을 이제 못 사 먹는 거야.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돈을 안 받아. 근데 이게 미국 기지 앞에서 미국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주는 거야. 미국 돈을 주니까 더 좋아해. 식당 그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거 보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 네. 이제 다른 형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옆에 가지고 이제 형 저한테도 이게 구두 닦는 거 하면 안 돼. 너 저리 가. 안 그러면 내 일거리 줄여. 형 내가 옆에도 도와주니까 저 조금만 그러면 저 반절은 형이 먹고 반절은 저 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괜찮은데? 어차피 나도 할 수 있는 일 있고 미군 오면 얘가 닦는 거에 반절은 내 거야.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해가지고 아는 이제 그때 한 10살, 10몇 살 형들은 이제 그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이제 노동을 해서 미군 기지에서 돈을 받고 이제 돈이 이게 10살이 안 된 이제 어른 고아들은 이제 거기 다 전쟁 고아야 구두 닦기도. 이제 얘네들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주세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동냥을 하는 거야. 거지로 그냥. 근데 이제 한 10살이 넘으니까 얘들 생각 있잖아. 뭔가 이게 노동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더 훨씬 더 이게 동량을 이게 해서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하루에. 그래가지고 구두 닦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달러를 봅니다. 누가? 전쟁 고아들이.
그 당시에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불쌍하잖아. 한 10살 막 넘은 애들이 그 이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일부러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저기 전투화가 겁나 또 크잖아. 구두약으로 다 닦아야 돼. 전투화도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투화는 다 그 넓은 면을 갖다가 구두약으로 해서 다 닦아야 돼. 그래서 미군들이 전투화가 겁나게 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전투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데 닦아줘요 여기다가. 요래 전투화를 닦아요. 전투화. 구두도 닦고 전투화도 닦고 그래요. 그러면 뭘 벌는다? 그러면 달러를 벌어요. 그렇게 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이제 그거로 이제 저기 돈을 벌기 시작해요. 열 몇 살 된 전쟁 고아들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래도 이 양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 7살짜리였는데 저기 10살 넘은 형들이 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 저도 같이 배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안 돼! 너 제가 하면 돼. 내 일거리 없으니까. 그러면 형, 제가 닦으면 형이 반절은 형이 먹고요. 반절만 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형, 그 10몇 살 먹은 형이 괜찮은데? 알았어, 일로 와. 하더만. 내 옆에 앉아. 딱 벌러 앉아. 딴 데 가지 마. 너 딴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나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형.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구두 닦는 방법과 구두약을 사오고 어떻게 이제 구두를 닦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최대한 불쌍하게 가지고 이제 이게 좋은 목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구두 닦기 이제 그 형 옆에서 얘도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나이밖에 안 돼. 열 몇 살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한 15살 넘으면 구두 닦기 안 해. 직접적으로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근데 보통 직접에서 노동을 해서 벌려면 몸이 최소한 15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15살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든 그런지 15살이 되면 자기가 무슨 건설 노동이나 직접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뭐 니아까를 끌든 뭘 하든. 근데 15살 되면 그게 되는데 보통 15살이 안 되는 10살에서 약간 14살 정도, 13살 정도 그 사이 애들이 구두 닦기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럼 10살 밑에 애들은 이제 그런 생각도 보고 손이 이제 그게 안 따라져. 그러면 그냥 동냥을 해, 얘네들은. 그냥 불쌍하게, 기분이 초콜릿 떠면서 이렇게 동냥을 해요. 그러면 이제 10살 정도 넘으면 이제 생각이 트이고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구두 닦기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서 돈을 벌어요. 10살, 보통 10살에서 13살 정도. 이제 14살, 5살 되면 이제 노동을 직접 해요. 이제 그게 수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13살 정도 되는 형 옆에 딸싹 붙어가지고 이 7살짜리 애가 이제 구두 닦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것도 주식이에요.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에 구두 같이 영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닦은 거에 이제 반띵을 합니다. 이제 닦아가지고 이제 이제 아니 그 악덕 고용주 아니야? 악덕 고용주가 아니잖아. 이렇게라도 이렇게 받아주면 뭐 그게 감사한 거지 그 당시에는. 그지? 이게 달러를 갖다가 하면 반절은 저기 뭐냐? 이 구두 닦기 지수 어린아이가 이거를 갖고 반절은 이제 형이 가져가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쌓이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영업 스킬을 이제 쌓이면 독립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두 닦기로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전쟁 고아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 구두 닦기가. 그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구두 닦기잖아요. 이 양반이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도 배운 게 구두 닦기니까 계속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두 닦아봤자 얼마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미군 기지 앞에서 계속 이제 보통 용산, 옛날에는 용산이나 의정부 이쪽에 다 미군 기지였잖아요. 지금도 미군 기지. 하여튼, 그 미군 기지 앞에서 계속 이제 거의 20살 될 때까지, 너무 20살 될 때까지 미군 기지에서 이제 이 양반이 구두를 닦아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구두를 닦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명동이 다 많더라. 명동 사람의 그러니까 명동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다녀. 부자들은. 구두 닦게 생각한 거야. 명동에 되게 부자가 많아. 명동 입구로 부자 입구로 그 당시에는 구두를 신는다. 구두를 신는 거 입구로 나한테는 저기 뭐냐 여긴 파라다이스야. 나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그 일거리 시장이 이제 널려 있는 거죠.
명동 입구로 우리말께는 부자가 많고 부자 입구로 다 그 당시에는 구두를 신고 다니고 구두 입구로 구두를 만든 건 구두를 닦을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명동으로 이제 이사를 저기 사업장을 옮깁니다. 사업장이라고 하고 이런 사업장이라고 그냥 자기 맨몸하고 소라고 구두 가방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거 들고 바로 이제 저기 그 당시 이 양반이 의정부인가 있었던가 의정부에서 미군 기지에서 그거를 갖다 하고 있다가 옛날에 이게 다큐멘터리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 사람 이야기가. 잘 찾아보시면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아마 방송국에 나와서 유튜브에는 없을 거예요. 방송국에서는 이걸 갖다 유튜브에도 안 올리니까. 근데 자료는 예전에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봐가지고 그때 그걸 보고 알게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하고 명동시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는 모든 저기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내노란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명동 금융, 한국은행도 다 거기 있죠. 명동에 다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예전에는. 그 근처로 해가지고 종로 쪽, 명동 쪽으로 해가지고 강남은 있잖아요. 강남은 그 당시에 완전히 뭐냐 말죽거리라 해가지고 말죽 씌워 먹는 데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예 그냥 촌이었어. 촌에서도 아예 그냥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살던 곳이 강남이었어요. 예전에는 촌으로도 안 봤어요. 그냥 완전히 굉장히 거지촌도 그런 거지촌도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강남이. 그래요. 예전에는 모든 상업시설, 금융시설, 은행, 회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명동과 종로 쪽으로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명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구두를 닦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기 회사들도 많고 구두를 많이 신고 다녀요. 뭐 구두를 많이 닦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머리가 좀 이게 사상이 튀었어. 이 양반이 전쟁 고하니까 초등학교도 당연히 못 나왔지. 전쟁 고아에서 하루 먹고 살게 가지고 저기 그지로 전쟁 고아로 거지처럼 살다가 이 양반이 저기 거지처럼 살다가 또 울컥하려고 하네. 이건 객관적으로 이건 설명하는데 전쟁 하다가 구두 닦기로 이게 미군 기지에 있다가 나중에 명동으로 가. 근데 이 양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양반이야. 국민학교도 안 나온 양반이야.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이제 저기 뭐냐 한글도 이거 저기 뭐냐 저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등 넘어가가지고 이게 저기 해가지고 이게 배운 거야. 누 어디에서 배운 야학 같은데 배운 것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 이런 저기 이게 장사를 하려면 구두 닦기도 장사잖아. 장사를 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정도는 첼도 할 줄 알잖아요. 이것도 저기 거의 저기 뭐냐 등 넘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욕 먹으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짧어. 여러분 이 양반들 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하버드 저기 뭐냐 박사 이상의 저기 학력을 다 갖거든. 우리나라 사람 치고 뭐 대학 요즘 뭐 고등학교는 기본이고 대학 나온 사람도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유치원은 고사고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던 양반이야. 그래서 한글도 그렇게 깨요. 근데 이 양반이 뭘 발견하냐면 구두를 닦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나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게 틀린 거야. 구두를 닦으면 그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달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단골 명동에 있는 그 여러 부자들도 받고 그냥 세일즈맨도 받고 여러 각계 가칭 사람들 구두를 다 신고 다니니까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구두를 갖다가 분석하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의 구두는 틀리다는 거야. 아니 그 명품 구두 막 그렇지가 않고 그 구두가 비싼 구두와 싼 구두를 떠나서 이 양반이 뭘 발견하냐면 부자들의 습관을 발견한 거야. 부자들의 습관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사람은 구두가 이게 이게 오랫동안 신잖아요. 그 닳는 부분이나 이런 헤어지고 하면 그게 구두 모양이 틀리대요. 예전에 그걸 갖다 잘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직접 이게 분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 양반 말로는 그래. 그 자기도 가난하고 찌질이 그지처럼 전쟁 구하러 그지처럼 살았잖아. 이제 부모님도 없이. 그럼 자기도 이제 명동에 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 좀 많이 벌어서 명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구두 닦기로 왔는데 이제 부자들 구두를 많이 닦다 보니까 부자들은 이게 틀리더래. 이 구두 모양이. 이게 말하는 것도 틀리고 이제 그래 분석을 이 양반이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부자들은 보니까 습관이 이러니까 구두가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왜? 구두 닦이니까 구두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도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구두에 대해서는. 이게 부자들은
구두가 틀리더래. 이게 신는 게 이게 모양이 이게 닳는 부분이나 이런 게 모양이 틀리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구두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구두가 또 틀리더래. 이게 그룹이 근데 나눠지더래. 그래 자기가 그걸 갖다 분석을 해봤대.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사위 초년병이나 이제 이게 상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오면 똑같이 그냥 사위 초년병에 돈이 없어. 근데 여기서 구두 신고 이제 자기한테 구두 닦고 오잖아요. 그러면 구두 모양을 20대인데 이제 저기 자기도 똑같이 20대인데 이 사람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게 가난하고 이게 망할 사람인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야. 이게 부자에 대해서 이게 저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명동 여의도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종로, 명동 이쪽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모든 회사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어떤 하냐면 이 회사가 잘 될 회사라면 분명히 그 회사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부자가 될 사람들일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여기저기 앞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구두를 닦기 시작해요.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회사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회사에는 부자가 될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이사, 상무 다 닦을 거 아니야. 자기한테 와서 닦을 거 아니야. 그 회사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구두를 닦으니까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거기 저기 회장 저기 경영진들이나 구두를 닦아 보니까 부자가 될 사람의 그 회사들이 될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 회사에. 그럼 그 회사는 지금은 회사가 작고 지금 잘 안 돼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돈을 많이 벌고 거대한 저기 그 부자가 될 회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어떤 회사에 앞에서 닦으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고 간부나 경영진들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가난하게 되게끔 구두가 이게 모양이 그렇게 되더래. 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많이 다니고 있더래. 그럼 그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망하게 될까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양반이. 그걸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대기업 본사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서울이 그 당시에 중심이 명동하고 종로 쪽에 다 있었어요. 건물들이, 대기업들이, 큰 회사들이. 그럼 그 큰 회사들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를 구두를 닦으면서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될 회사인지 아니 앞으로 망할 회사인지 이 양반이 그 구두를 통해서 이 회사를 갖다 분석을 해버린 거예요. 미래 이 회사가 흥할 회사인지 망할 회사인지 갖다가 이걸 갖다가 구두를 보고 다 이걸 갖다가 리서치를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들은 당연히 흥할 회사고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회사는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면 이 양반은 투자를 당연히 자기가 돈은 적지만 되게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돈은 적지만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유가 시장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다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하던 때예요. 좀 약간 자본주의가 약간 초기 이게 도입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앞으로 자기가 구두를 닦는 건데 이 회사 앞에 그러니까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든 경영진들 그렇고 직원들 그렇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의 구두야 다. 구두를 내가 닦아보니까. 그럼 이 회사에다 투자하면 나도 나중에 투자자가 되면 나도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되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100%의 이게 거의 다 맞춥니다. 이 흥할 회사를 갖다가. 그리고 자기가 다 투자한 회사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기업으로 다 급부상합니다. 이게 구두 닦기 지수예요, 명동에. 그래 나중에 명동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시켜요. 뭔 공부를 구두 닦기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유 내 자식인데 이 양반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나이 들고도 계속 구두를 닦아요. 왜? 구두 닦기를 통해서 그 회사를 계속 분석으로 다니는 거야. 그 회사 주변에서 구두 닦기를 해서 왜 자기 그게
거의 100%에 이렇게 맞으니까 자기 저기 뭐냐 그 투자자 그 지수가. 그래 나중에 이걸 알고 명동에 있는 큰 손들이 이제 그때 명동에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많아요. 그 이건희보다 더 그 당시에 이건희나 이병철 회장보다 더 저기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양반 저기 부자들이 그걸 알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요. 아이고 저 요즘 뭐 구두 닦기 잘 되고 뭐 투자 잘 되시나요? 아이고 뭐 그렇죠 뭐. 왜냐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양반이 소문이 났고 거부가 됐어. 자기가 투자한 데가 다 대박을 나가지고. 이제 거부가 된 거야, 양반. 거부가 되고도 계속 구두를 닦고 다녀요. 허름하게 입고. 나이가 이제 저기 할아버지가 이제 중년, 장년이 되고 이제 거의 할아버지 되도 지금도 닦고 있나? 계속 구두를 닦아요. 이제 거부가 됐는데도. 그럼 이제 이걸 알아요, 명동에 있는. 그러면 이 양반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저기 이건희나 이병철 회장보다 돈이 더 많은 양반들이야. 근데 이게 지하에 있지, 다 돈이. 그럼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 자식입니다. 한번 하면서 뭐, 야, 인사해. 하면 예, 아니요, 안녕하세요. 뭐, 아이고, 누군도 아무개입니다. 뭐, 그래요? 어이구, 그렇구나. 잘생기셨네. 이게 뭐, 역시 부잣집 자제는 때깔이 틀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 제가 좀 부탁 좀 하게 몸 부탁하는데, 제 자식 좀 이렇게 저기 좀 공부 좀 시켜달라. 뭔 공부야? 아, 뭐 아시면서 그러지 않냐고. 구두 닦는 거야? 전 구두 닦인데. 아, 예, 구두를 닦으면서 저기 뭐냐, 그 회사 제가 그 주식 분석을 주식 분석, 종목 분석, 회사 분석, 어떤 이제 얘네들도 투자자야.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잖아. 큰 손이야. 큰 손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 부를 물려주면 그냥 돈만 물려주면 얘네들이 까먹어. 그럼 얘들한테 그 노하우나 이런 걸 굉장히 이게 거의 이거 거의 황실에서나 전수될 만한 교육을 얘들은 따로 받아요. 아, 원래 그래, 이쪽 집안은. 여기 명동 쪽은.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교육도 받고, 나중에 여기 이 양반한테 와가지고, 저기 뭐냐, 구두 닦기님, 저기 어르신의 이제 와가지고, 꾹박으면서 어르신의 저기 통찰력을 저희 자식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무나 그걸 안 가르쳐, 이 양반이. 이미 거부가 됐어. 돈은 많이 했어. 뭐 큰 돈 준다게도 뭐 이게 딱 봐가지고 싹수가 없으면 나 가라 네 집 이래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오면서 이게 명동 거부해 가지고 딱 해서 이제 주식 이게 공부하고 자기 자식이 이제 뭐 한 보통 이제 성인이 돼요. 이제 스물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스물 몇 살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그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유학도 보내고 뭐 하버드 같은 옥스퍼드인데 유학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시켜 자기 이제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비밀 이제 저기 그 밀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 양반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 한번 옆에다가 그냥 저기 뭐 월급도 안 주고 옆에서 그냥 구두 닦기 가르쳐요. 그러면 이 양반 저기 자제 양반은 이제 옆에다 이제 저기 이게 구두 닦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 양반이 해가지고 딱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구두약을 이렇게 손으로 쫙 해가지고 저기 뭐냐 그 자식 있잖아. 자식 얼굴에다가 우리 옛날 군대 가면 위장막 할 때 구두 닦기 위장막 칠 때 구두 닦기 약 비슷한 거 이렇게 칠하잖아요. 마치 위장막 칠할 때 샥 칠해요, 한번. 그러면서, 아우, 더러, 이거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싹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자제는 제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쫓아내려고 이제 이게 거부를 못 해. 이제 그래도 명동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어마어마한 그 명동시장에 이게 큰 손이야. 이건희 회장의 뭐 재산이 한 10배, 100배야, 기본이. 이런 양반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자식 이게 좀 약간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귀찮아. 이제 이게 줄을 썼어. 그런, 해달라고는 이제 명정 거부들이 큰 술들 와가지고 이 양반한테 와. 그러면 이 양반이 처음에는 못 이긴 척 하고 하다가, 그냥 조건도 안 받아. 그리고 애들 하다가 얼굴에다가 한번 이렇게 구두약을 맞추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막 짜증내고 하잖아요. 넌 싹수 같구나. 그러면 어르신한테 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고, 얘는 보내시라고 하면 진짜 빠꾸당해. 그러면 싹수가 있는 애들만 자기 이제 이거를 가르쳐줘요. 뭘 가르치냐? 그걸 가르쳐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 봐요.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구두 모양을 보고
구두 닦기를 가지고 사람과 그 회사를 갖다 통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 양반한테 겁나게 저기 막 저기 뭐냐 자기 자식 좀 가르쳐드라고 겁나게 많이 오는데 다 거절을 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싹수가 있는 애들만 이렇게 저기 제자로 거두지 다른 애들은 안 거두. 이게 유명한 양반이 이 양반이 이미 거부해요. 명동에서는 엄청 유명한 거부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 이야기 옛날에 다큐멘터리도 한번 나왔어요. 드라마에도 이 양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게 구두 닦기 지수예요. 자, 이번 시간은 구두 닦기 주의에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